안철수 후보와 V3 백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V3 백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날까요? V3 백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습니까? 그게 뭔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갑시다. 뭐 한글 전용 좋잖아요. V3. 3D? 3D V3. V3 좋지 않아요? 좋아요. 네. 이게 뭡니까? 무단 제공항 혐의.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네.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네. 2012년도에 이제 고발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로.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는 그 안철수 연구소의 사실 대표자였죠. 네. 그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에 V3, 네. V3 백신을 V3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죠? 네. 건네줬다는 이제 그 사실관계로 건네줬냐 안 줬냐, 뭐 네. 어떤 내용의 그 백신을 줬냐 이런 거 갖고 많이 논란이 됐었죠. 결국 고발까지 돼서 네. 무혐의로 나오긴 했지만 네. 상당히 지금 봐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V3 백신을 그냥 우리 V3이라고 합시다. V3 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백신이라고 하죠. 백신. 아, V3 백신. 되게 좋지 않아요? V3 백신.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 후보를 꼭 덮는 듯한 멘트 같아서. 아, 그런가요? 네, 그럼 백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백신이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백신을 개발해서 네. 뭐 매출액 이런 것들이 한 100억 정도 됐던 시절이에요. 네.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남북 경협 관계로 V3 백신을 북한에 넘겨줬다. 네. 이렇게 쭉 발표를 해왔어요. 네. 안철수 연구소 측에서. 네. 그러다가 이게 2012년도에 막상 고발이 되고 정치적 이슈로 업로딩 되니까 네. 그때는 또 안 줬다 그럽니다. 아, 그럼 북한에 안 줬다라고 이야기하는 안 줬다라고 거네요? 얘기해요. 네. 명백히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이전에 이 정치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2000년도에 안철수 연구소 스스로 밝힌 바를 따라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기관에 이게 북한에서 대남 경협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네. 여기에 분명히 샘플을 줬다고 자기들이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씨도 분명히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줬다. 인도적 차원에서. 네. 근데 이제 2012년도에는 다시 입장을 바꿔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왜 그런지가 궁금하죠. 예를 들면 네. 그 당시에 사실 이 V3 백신은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언제나 어디든지 네. 세계 어디서나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그냥 줬다 이렇게 뭐 준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네.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안 줬다는 거 더 수상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3 백신 제품 프로그램을 그냥 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줬다고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간의 의심이 이제 그 당시에 소스 코드, 그러니까 V3 백신의 설계도 이게 있으면 그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본따 만들 수도 네. 있고 이 V3 백신의 소스 코드를 줬냐 안 줬냐가 사실은 그 당시에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V3 백신 자체를 안 줬다라고 했지만 네. 그렇게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부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V3 백신이 컴퓨터에 깔면은 북한에서 국내 당국의 해킹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여러 번 북한 정찰 총국이란 네. 곳에서 우리 농협전산망 등 이런 것들 해킹한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6개 은행이 정지가 되고 농협의 손해액이 50억이 넘고 그래서 한때 국감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2013년도 네.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2013년도부터는 2003년 네. 우리 국방부에 또 깔려요. 이 V3 백신이. 네. 그러니까 결국 이 V3 백신의 설계도 내지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걸 우회해서 올 수 있는 거죠. 해킹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가능하다는 가능한 얘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V3 백신을 줬냐 안 줬냐라고 문제됐던 이유가 이 안보감이 없지 않았느냐. 결국은 얘기예요. 안보관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 그때 그 당시 집중된 이목은 뭐였냐면, 자, 줬냐 안 줬냐, 뭘 줬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 사업가적 관점에서 대납, 경제 협력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예견했다면 본인이, 그리고 실제 정보화 시대가 됐고, 실제 V3라는 그 제품이
우리나라 관공서에 70%가 깔려 있어요. 네. 이제 자, 이런 시대적 IT 상황을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사업적 마인드를 버리고 안보적 관점에서 그때 좀 조심했어야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주려고 했던 건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적 관점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가 돌아가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분석해서 남한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데 썼다는 얘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 의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V3 백신의 이런 소스 코드가 중국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남한의 소스 코드가 이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돌았던 것을 알게 된 어떤 매체가 야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00년도 4월경에 우리가 줬다고 하는 니네가 줬다고 하는 이 VC3 백신은 소스 코드가 포함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안철수 연구소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입장이 한 서너 번 바뀝니다. 첫 번째는 잠깐만요. 입장이 왜 바뀌어요? 입장은 항상 똑같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묻지 마세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모르는 걸 갖고 오세요. 이게 사실은 왜 이렇게 흐지부지 됐냐면 네. 그 당시에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네. 근데 2012년도에 이슈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누군가 고발을 해서 수사가 됐는데 공소시효가 끝난 거예요. 공소시효가. 네. 7년이니까. 네. 그러니까 수사를 했는데 뭐 강제 수사를 못한 거죠. 뭐 압수수색을 해오거나 사람을 강제로 데려오거나 이걸 못하고 그냥 서면 인수를 받고 이랬던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이 바뀐 게 첫 번째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줬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두 번째는 안철수 씨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 금태섭 변호사님인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당시 대변인 비슷했죠. 네. 준 적이 없다. 아예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시제품 뭐 샘플 아예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뒤에서 한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왜 다르냐 이거죠. 그죠. 왜 다른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공개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나 다운받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냥 줬다 그러면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혹자가 제기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 줘서는 안 될 소스 코드까지 포함돼서 준 것이 아니냐. 이것도 역시 의혹이죠. 이런 의혹이 당연히 드는 거죠. 네. 부인하지 말아야 될 거 부인하니까. 아, 들만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죠. 네. 당신이 왜 이렇게 늦었어? 하는데 갑자기 나 저녁에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여자 안 만났어. 이러는 거네요. 그겁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라고 얘기했는데 네. 여자 안 만났다라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기야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러니까 나 여자 안 만났어. 이거 아니에요? 뭐 그런 말을 들으신 분 같은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별명 정해드렸어요. 변호사님 별명. 뭐요? 답변. 답을 해주는 변호사.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왜 묻냐고 하지 마시고 알았죠? 이렇게 곤란한 걸 제가 항상 질문을 합니다. 이 방송은요. 그러니까 경험을 안 한 걸 물으시니까 거짓말을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잘못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파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읽어보면서 느낀 건데 왜 그랬을까? 제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시면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뭔가 감추고 싶었겠죠. 뭔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겠다. 이런 걸 보고 전문 용어가 있어요. 뭐요? 도둑이 집을 저린다. 도둑이 집을 저린다. 예, 도둑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소심한 분이겠네요. 근데 아니네요. 도둑이 집을 저린다 하면 도둑이라고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냥 예를 든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요. 네. 북한에 전달한 게 사실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2005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황모모 씨라는, 네. 아마 그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했던 분이세요. 네. 그분이 그냥 어떤 매체하고 인터뷰를 그냥 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소상히 밝혔죠. 네. 이게, 본인이 북한에 전달한 걸 안다. 네. 근데 이게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북한에서 사과를 요구했고, 안철수 연구소에. 실제 그 사과 요청을 받은 안철수 연구소는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나서 무산됐다 이거거든요. 이거 인터뷰 내용이죠. 인터뷰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원래 음성 변조해서 한번 딱 해주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그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어요? 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글만 있고, 글만. 글만 있어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줘야죠. 200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 V3를 증정용으로 보낸 적이 있어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잘 되면 물량을 늘려서 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대회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잘 되면 물량을 늘려서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했던 멘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인도적 차원에서 했다는 말이 저도 안철수 후보의 그 말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당시 북한은 정보화 수준이 상당히 미미한 상태였고 네. 2000년도니까 뭐 개인 PC 지급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뭐 없던 시절인데 이걸 인도적 차원에서 누구의 인도적 차원에서 보냈다라고 보낼 걸 검토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분 말에 따르면 물량을 늘린다는 말을 보면 이건 본인의 사업적 그러네요. 접근이 아니었다라는 이 분의 거예요. 말이 맞다고 했을 때 그럼 한 문장 더 봅시다. 한 일간지 기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기사 안 쓸 테니 걱정하지. 저 지금 음성 병조 중이에요. 기사 안 쓸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 그 기자가 결국은 기사를 쓰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가 새 나간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사화 됐어요. 네, 그랬더니 북한에서 사과 공문을 요청하더군요. 공문을 보냈고 북한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지요.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구체적인 진술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인정하면 돼요. 예, 샘플을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라든가 했다라든가. 근데 굳이 여기서 인정 안 하고 나중에 수사까지 받으면서도 또 계속 부인하는 거 보면 뭔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계속 가지게 되고요. 안철수 후보 사드 반대 사진 지금 안 들고 올라왔네요. 아까 봤는데. 예. 미팅 있었는데 아까 이만한 거 있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하면은 만들어준대요. 보세요. 네. 여기 사진 보세요. 안철수 후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뭐 플랜카드 들고 있는데 안철수 후보도 있고 또 문재인 후보도 계시죠.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요. 재밌어요 이거. 단호히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이제 표현하셨는데. 네, 결정적인 증거 사진이네요. 예, 아니 뭐 이 증거 사진뿐만 아니고 실제 말씀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반대한다. 요즘 그 별명이 있어요, 별명.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별명이요? 네. 뭡니까? 무엇이 똑같은가? 안철수, 문재인 똑같아요. 그거 몰라요? 어떤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정중길 단장님이 요즘 똑같다고. 그래? 멀치기 안보 이런 거 똑같은 거? 모르겠어요. 아니, 정중길 단장님이 누가 비슷한가 그거 하고 있는 거 모르세요? 근데 안보 말씀 나오셨으니까. 네. 안철수 후보 사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드는 사실 지금 이게 뭐 핵실험 다가오고 막 이러니까 다시 지금 중요한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배 하나 오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칼빈슨 호가 오고 있죠. 그렇죠. 그 배가 무슨 배인지 아세요? 무슨 항공모함인데 굉장히 그게 미국을 지키는 배래요. 본토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배가 엄청 중요한 배인데 그게 왜 한국으로 올까요? 아까 같이 들었잖아요, 저랑. 저는 원래 앵커라서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원래 앵커는요, 모르는 척하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만큼 이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좀 급격한 상황 변화가 있고 또 한편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동맹적 지위가 그만큼 우리가 공고하다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그런 거겠죠. 네, 오늘 논평 내셨다면서요? 네, 논평 냈어요. 해보시니까 기분 어떠셨습니까?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반응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전 나가서 논평 내면 저는 나름대로 이게 참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업가적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논평 주제도 제가 골랐고. 뭐였어요, 주제가? P3 하고 저는 논평을 내면요. 기사가 바로 나와요. 이제 제가 인프라의 부족인데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요. 이게요. 우리는 이러고 놉니다. 우리 대변인단은요. 논평 내고 몇 개 기사가 나왔는지 보는데요. 야, 전 그냥 바로 기사를 봤네요. 전 2개 나왔더라고요. 오늘 문재인 씨, 전 문재인 기사가 후보에 대한 나왔습니다. 논평도 냈어요. 뭐 내셨습니까? 이제 고소고발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이게 뭐 본인은 선민의식을 갖고 계신지 몰라도 고소고발이라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를 했을 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하태경 의원이나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사실과 좀 달랐다고 주장하시면서 고소고발한 건데 그건 그럴 수 있죠. 그걸 고소고발한다는 것은 입을 막는 거예요. 검증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라고 해서 제가. 근데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입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의 입을 막아도 안 되지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도 더욱 안 되죠. 국회의원은 몰라도 국민이 말하는 건 더더욱 막으면 안 돼요. 그쵸? 네, 그럼요.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2012년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했던 건데. 네. 저번에 제가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데 그 당시에도 이종혁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건 관련해서 고소. 네, 고소 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실제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무혐의로 나와요. 결국 무혐의였죠? 그때 문재인 후보가 민정수석일 때 금감원 국장한테 전화해서 저축은행 사건 대량 예금 인출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신중해라. 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부산법무법인이 큰 사건에 여러 가지 사건에 수임을 했다. 이거 얘기했다 고발당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무혐의 나왔어요. 근데 그때 선거가 끝났죠. 그때 국회의원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6개월 후에는 이제 대선이었지만 이게 고소고발을 해놓으면 일단 우리가 얘기를 적극적으로 못할 뿐더러 겁나잖아요. 아니 진실규명이 안 돼요. 그 고소고발 당한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수사를 통해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고소고발을 딱 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저거 사실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략의 하나인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선거 전략 저도 선거 치러봤지만 선거 전략을 많이 써요. 오.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 이런 것보다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국민들은 저거 진짜 아닌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마무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V3 백신 해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실제 이야기가 뭔지. V3가요. V3으로 하는 것보다 독일어로는 파우드라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읽냐면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만 북한이 해킹 부대도 있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안보가 우선이니까요. 그쵸? 예, 사이버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 전 털리는 거 되게 싫어해요. 정보 털리는 거. 그리고 저는 진짜 사실 정말 어이없는 게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몰랐잖아요. 2000년도에. 네. 근데 IT 기업을 하고 계신 안철수 후보께서 그 당시 연구소장인데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되면 이 사이버 보안이 얼마만큼 국가 보안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아셨을 텐데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북한에서 대남 경협을 담당하는 기구예요. 네. 여기에 분명히 샘플을 줬다고 자기들이 밝혔거든요. 네. 그리고 안철수 씨도 분명히 그런 말을 해요. 본인이 줬다. 인도적 차원에서. 네. 근데 이제 2012년도에는 다시 입장을 바꿔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왜 그런지가 궁금하죠. 예를 들면 네. 그 당시에 사실 이 V3 백신은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언제나 어디든지 네. 세계 어디서나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럼 그냥 줬다 이렇게 준 게 맞다라고 인정하면 될 것을 네.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안 줬다니까 더 수상한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3 백신 제품 프로그램을 그냥 줬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럼 줬다고 인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간의 의심이 이제 그 당시에 소스 코드, 그러니까 V3 백신의 설계도 이게 있으면 그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또는 본따 만들 수도 네. 있고 이 V3 백신의 소스 코드를 줬냐 안 줬냐가 사실은 그 당시에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V3 백신 자체를 안 줬다라고 했지만 네. 경제 협력 이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예견했다면 본인이 그리고 실제 정보화 시대가 됐고 실제 V3라는 그 제품이 우리나라 관공서에 70%가 깔려 있어요. 네. 이제 자 이런 시대적 IT 상황을 인식을 했다면 당연히 사업적 마인드를 버리고 안보적 관점에서 그때 좀 조심했어야죠. 근데 어쨌든 본인이 주려고 했던 건 스스로 인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보적 관점에서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원론적인 얘기가 돌아가서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북한에서 분석해서 남한의 컴퓨터를 해킹하는데 썼다는 얘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런 의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돌았다는 건 사실인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V3 백신의 이런 소스 코드가 중국에서 돌았다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이 남한의 소스 코드가 이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중국에서 돌았던 것을 알게 된 어떤 매체가 야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00년도 4월경에 우리가 줬다고 하는, 니네가 줬다고 하는 이 VC3 백신은 소스 안철수 후보와 V3 백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V3 백신이라고 하면서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날까요? V3 백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습니까? 그게 뭔지 한 번 더 얘기해주고 갑시다. 뭐 한글 전용 좋잖아요. 3D? 3D V3. V3 좋지 않아요? 좋아요. 네. 이게 뭡니까? 무단 제공항 혐의.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네. 이게 2000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네. 2012년도에 이제 고발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국가보안법상 편의 제공죄로.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는 그 안철수 연구소의 사실 대표자였죠. 네. 그 안철수 연구소가 북한에 V3, 네. V3 백신을 V3 하니까 왜 이렇게 웃기죠? 네. 건네줬다는 이제 그 사실관계로 건네줬냐 안 줬냐, 뭐 네. 어떤 내용의 그 백신을 줬냐 이런 거 갖고 많이 논란이 됐었죠. 결국 고발까지 돼서 네. 무혐의로 나오긴 했지만 네. 상당히 지금 봐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그렇게 부인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부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V3 백신이 컴퓨터에 깔면은 북한에서 국내 당국의 해킹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여러 번 그 북한 뭐 정찰 총국이란 네. 곳에서 우리 농협 전산망 등 이런 것들 해킹한 적 있잖아요. 네. 그래서 6개 은행이 정지가 되고 뭐 농협의 손해액이 50억이 넘고 그래서 한때 국감까지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2013년도 네. 기억하는데. 자,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2013년도부터는 2003년 네. 우리 국방부에 또 깔려요, 이 V3 백신이. 네. 그러니까 결국 이 V3 백신의 설계도 내지 작동 원리를 알게 되면 이걸 우회해서 올 수 있는 거죠. 해킹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공격이 가능하다는 가능한 얘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V3 백신을 줬냐 안 줬냐라고 문제됐던 이유가 이 안보감이 없지 않았느냐. 결국은 얘기예요. 안보관으로 네. 들어가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 그때 그 당시 집중된 이목은 뭐였냐면, 자, 줬냐 안 줬냐, 뭘 줬냐가 문제가 아니고, 자, 사업가적 관점에서 뭐 대납 뭐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V3 백신을 그냥 우리 V3이라고 합시다. V3 네.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냥 백신이라고 하죠. 백신. V3 백신 되게 좋지 않아요? V3 백신. 네, 계속하겠습니다. 모 후보를 꼭 덮는 듯한 멘트 같아서. 그런가요? 네, 그럼 백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백신이 이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가 백신을 개발해서 네. 뭐 매출액 이런 것들이 한 100억 정도 됐던 시절이에요. 네. 초창기니까. 근데 이제 남북 경협 관계로 V3 백신을 북한에 넘겨줬다. 네. 이렇게 쭉 발표를 해왔어요. 네. 안철수 연구소 측에서. 네. 그러다가 이게 2012년도에 막상 고발이 되고 정치적 이슈로 업로딩 되니까 네. 그때는 또 안 줬다 그럽니다. 그럼 북한에 안 줬다라고 얘기하는 안 줬다라고 거예요? 얘기해요. 네. 명백히 안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그 이전에 이 정치적 이슈가 되기 이전에 2000년도에 안철수 연구소 스스로 밝힌 바를 따라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라는 기관에, 요게